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드로블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봤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드로블이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만든 커스텀 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드로블 갖다 내가 이제 별도의 커스텀 드로블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드로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커스텀 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레이아웃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서클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그런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면 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라미라고 하는 걸 이제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파라미라고 하는 걸 추가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드로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블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드로블, 뭐 이미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때 클래스로 드로블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뷰에다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리는 객체 이런 것들을 갖다 추상해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데, 그런 추상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로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로블 안에는 드롭을 상속받으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트맵 드롭을, 쉐입, 컬러, 그 다음 그레디언트 드롭을, 클릭, 로테이트, 스케일, 애니메이션 드롭, 레이어, 스테이트 리스트 드롭을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드롭들이 있어요. 이러한 드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드롭들이 있는데, 이런 드롭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뷰에서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거예요. 드롭은 일반적으로 그리기 객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기를 하는데 어떤 모양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이제 특정한 형태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형태의 그리기가 필요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드롭을 객체를 만들어서 그 드롭을 객체를 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드롭을은요, RES 밑에 드롭 밑에 XML을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밸류스 밑에 이제 드롭 리소스를 정해 가지고 칼라 드롭을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드롭을 갖다 내가 만들어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롭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드롭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셋 바운즈에서요, 너 크기를 이만하게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해서 바운즈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드롭을은요, 기본적으로 바운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드로블에. 그래서 드로우라는 메소드에다 캔버스를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캔버스에서 요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드로블에서 이제 실제, 그러면 내가 비트맵 드로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그 비트맵을 갖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비트맵의 실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실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블 내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셋 레벨이라든지 셋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레벨은 앞에서 했죠. 0부터 보통 만까지의 값을 갖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레벨 값이 바뀌면 뭔가 다른 액션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나, 그 다음에 셋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셋 스테이트는 뭐냐면 드로블들을 쭉 가질 수 있는데, 드로블에다가 상태라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상태라는 게 뭐냐면 나는 프레스드 돼 있다, 스테이트 프레스드 트루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 프레스드, 나는 클릭 돼 있다, 클릭드, 체크드, 클릭이 아니라 체크드죠. 나는 스테이트 체크드 해가지고 체크돼 있다. 난 셀렉티드 돼 있다, 스테이트 셀렉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들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셋, 이걸 갖다 이제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갖다 내가 딱 설정을 해주면 내부에 있는 드로블 중에서 그 상태에 맞는 애들만 화면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블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레벨이 바뀌거나 스테이트가 바뀌면 드로블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로블을 갖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뷰가 드로블을 갖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뷰한테 다시 그림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뷰에게 다시 그림을 그려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함수가 뭐냐면 드로블의 콜백이에요. 일반적으로 뷰는요, 드로블 콜백을 임플리먼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로블을 사용하실 때는요, 드롭을 사용하실 때는 뷰에서 드롭을 쓸 때는요,
드로우블에 set 콜백 해서 여기다가 뷰를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드로우블에 뭐 set 레벨이라든지 set state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시 그리기가 필요한 경우에 알아서 내부적으로 뷰에 다시 그리기 함수를 호출하고요. 뷰에 다시 그리기 함수가 호출되면 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드로우블에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거 간단히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 텍스트 뷰다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 뷰에 텍스트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에 이렇게 드로우블을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내가 드로우블 배치할 거니까 드로우블 이렇게 갖고 와요. 드로우블 갖고 오는 방법은 get resource죠. get 드로우블에서 갖고 오면 되죠. 자 이렇게 갖고 온 것 가지고서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set bounds에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set bounds에서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텍스트 뷰에다가 set compound 드롭을 해가지고 컴파운드 드롭이니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에다가 내가 드롭을 띄우고 싶으면 드롭을 띄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드롭을 같은 거 놓는 거죠.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체크 버튼이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뭐 얘가 이제 상태나 이런 것들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처리하려면 드롭을 했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set state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제 놓는다든지 여기다 체크를 놓는다 여기다 놓는다든지 여기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드로우블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set bounds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다가 set component 드로우블 해서 설정하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드로우블에 드로우를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로우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커스텀 뷰를 만들었어요. 커스텀 뷰 이렇게 커스텀 뷰를 만들었으면 커스텀 뷰에서 드로우블을 쓰고 싶어요. 이런 드로우블을 그래서 이제 드로우블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드로우블을 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뷰에서 드로우블 쓸 때는 콜백을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뷰는 콜백을 임플리먼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 자신을 갖다 그냥 set 콜백으로 등록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드로우블의 값을 바꿀 거예요. 레벨 값을 바꿀 거예요. 얘가 뭐 클립 드로우블이라고 하면 클립 드로우블의 값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값을 딱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클립 드로우블 내부에서 다시 그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뷰에. 포스트 인밸리데이트라고 하는데 포스트 인밸리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밸리데이트가 호출이 되면 이제 화면이 다시 갱신이 되겠죠. 화면이 다시 갱신이 되면서 온드로우가 다시 호출되고요. 온드로우가 호출되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클립에 드로우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커스텀 드로우블 간단하게 하나 만드는 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드로우블 같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출력하는 드로우블이 없으니까 텍스트 드로우블이라는 거 하나 만든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익스텐션에서 상속을 해요. 이제 텍스트 드로우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고요. 이제 뭐 텍스트 생성자에서는요 각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드로우는 캔버스가 들어오니까 이 캔버스 가지고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그림 그리는 거, 텍스트 출력하는 거, 드로우 텍스트 해가지고 텍스트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인트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사용하는 게 페인트잖아요. 페인트 이렇게 페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페인트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니까 페인트가 갖고 있는 이제 투명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자체적으로 원래 이제 갖고 있던 크기 위스하고 하이트 뭐 이런 값들을 넘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 같은 거 지정한다고 하면 내가 그림을 그린 알파에다 지정할 거니까 셋 알파 해가지고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터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이제 컬러 필터 이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커스텀 뷰 만드는 거 방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 레이아웃이니까 차일드 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이면 뷰 그룹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뷰 그룹을 상속해가지고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규칙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규칙.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을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규칙을 정의하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일단 내가 뷰를 막 배치할 거예요. 뷰를 막 배치하려고 하면 먼저 내 크기 결정해야 되죠. 배치하기 전에. 그래서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게 어디라고 했죠? 메저라고 했죠. 그래서 온 메저에서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크기를 결정하기 전에 내 크기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차일드의 크기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차일드 크기가 결정되고 나서 그 크기를 기반으로 내 크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일드의 크기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일드의 메저를 다 호출해 주는 거예요. 차일드의 메저를 다 호출해 주고 나서 그러면 차일드 크기가 결정됐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크기를 결정해서 크기는 이렇게 돼 라고 해서 셋 메저드 디멘전 해가지고 내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출되는 게 뭐죠? 네, 레이아웃, 온 레이아웃이라는 게 호출되죠. 온 레이아웃이라는 게 호출되면 온 레이아웃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일드 뷰들을 갖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 배치되고 너는 어디 배치되고 위치를 쫙 계산해가지고 차일드의 레이아웃으로 호출해줍니다. 차일드의 레이아웃으로 호출해줘요. 그럼 이제 차일드들이 쫙 배치가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차일드를 그리는 것을 하면 되는데 차일드를 그리는 건 뷰 그룹에서 예. 알아서 뷰 그룹에 들어오해서 알아서 그려줍니다. 예. 디스패치 드로우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디스패치 드로우라는 데서 알아서 이제 뷰 차일드들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차일드들을 그렇게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차일드에 뭔가 나만의 레이아웃에 어떤 속성을 갖게 하고 싶어요. 나만의 레이아웃의 속성, 이게 뭐냐면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아웃 파람을 내가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서 차일드 뷰에다가 레이아웃 파람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레이아웃 파람은 어떻게 만드냐?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을 갖다 상속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뷰 그룹의 마진 레이아웃 파람을 상속해서 만들거나 이것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진 레이아웃 파람은 그냥 위스하고 하이트만을 갖는 거고요. 마진 레이아웃 파람은 위스 하이트에다가 마진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마진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진 처리들은 많이 하니까요. 마진 레이아웃 파람을 상속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가는 내가 별도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면 그 속성들을 가지는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이제 레이아웃 파람 만들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 파람 속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XML에 배치하고 이제 XML에서 그 속성 값을 갖다가 내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해주면 어트리뷰트 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속성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들어온 어트리뷰트 셋의 속성을 갖다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파람에도 어트리뷰트 셋을 가지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 어트리뷰트 셋을 가지는 생성자에서 속성 읽어오는 거 업데인 스타일드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얻어왔었죠. 그렇게 이제 얻어온 다음에 그 속성을 갖다가 내가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아웃 파람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뷰 그룹에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함수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제너레이트 레이아웃 파람,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디폴트 레이아웃 파람, 그 다음에 체크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여기 제너레이트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스나 하이트 값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면 그거 가지고서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값을 갖는 레이아웃 파람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고요. 여기는 디폴트 레이아웃 파람은 레이아웃 파람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레이아웃 파람을 갖다 만들어 달라. 즉 레이아웃 파람이 얘는 이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 셋을 가지고 레이아웃 파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스하고 하이트를 갖는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왔을 때, 즉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레이아웃 파람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제너레이트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걸 쓰고요. 그게 아니라 레이아웃 파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레이아웃 파람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너레이트 디폴트 레이아웃 파람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제 레이아웃 파람 객체를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크 레이아웃 파람은 내가 사용하는 레이아웃 파람 객체가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이건 트루 펄스를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버라이드에서 이 메소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새로 정의한 레이아웃 파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원래는 이제 리니어 같은 경우 텍스트 뷰에서 텍스트 뷰가 화면 전체를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가죠. 그냥. 그죠? 여기 스크롤 뷰를 놔가지고 스크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 딱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넘치지 않게 이렇게 배치되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뷰가 배치되는 이런 애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뷰 그룹을 상속해 가지고요. 뷰 그룹 상속해 가지고 여기다가 당연히 이런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 해줘야겠죠.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메저에서는 이제 크기를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레이아웃에는 화면을 배치하는 정보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온 메저를 한번 볼까요? 온 메저에서 맨 처음에 해줄 건 뭐냐면 차일드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일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메저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예요. 메저 칠드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메저 스펙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차일드가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기가 결정이 돼요. 이런 크기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뷰가 있으면 내 뷰에 이 차일들이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자기 크기를 결정한 겁니다. 내가 있고요. 나의 차일드들이 다른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된 크기를 가지고 이제 내 크기를 결정해 볼 거예요. 내 크기를 결정하려면 일단, 자, 여기 이제 텍스트 뷰가 있으니까 텍스트 뷰에서 뭘 갖고 와야 돼요? 위스를 갖고 와야 되죠. 위스를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요 값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옆에 이렇게 배치할 건데 그것들이 얘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하이트를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크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모드하고요,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갖고 왔어요. 내가 배치할 수 있는 나의 크기하고 모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를 하나 갖고 오고요. 그 차일드로부터 레이아웃 파람 이런 것들을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파람으로부터 뭘 갖고 오냐, 레프트 라이트 마진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차일드 배치할 때 마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일드 위스 하이트가 뭐냐면 실제 차일드의 차일드 뷰는 원래 요만한 건데 여기 마진 값을 포함한 이런 뷰가 되는 거죠. 이런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저런 이제 크기를 갖고 왔고요. 저런 크기를 갖고 왔고요. 저런 크기가 전체 실제 뷰의 전체 크기를 넘어가면 다음 라인을 이동하게 하는 거죠. 다음 라인 이동하게 해서 뭐 하이트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의 시작점 다음에 여기다 배치할 거니까 여기다 위스를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스는 여기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여기다 배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위스 이렇게 크기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위스에다가 마지막에 패딩 값들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인 위스 하이트 해가지고 내 크기가 얼마가 돼? 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거 가지고서 내 사이즈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이제 레이아웃에 내 크기가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차일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차일드를 배치하는 것은 온 레이아웃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맥스 라이트 해가지고 라이트 값을 갖고 오고요.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차일드를 하나 갖고 오고요. 이 차일드가 배치될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뭐 위스 하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XY 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X 값 이런 거 더해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이 차일드가 배치될 위치가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 차일드는 어디에 배치될 거냐? X에 플러스 Y에 마진값 뭐 차일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X, Y에 이 값에 배치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이제 차일드가 해당 위치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값 다시 보정해주고 다음 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일드 배치하는 것을 다 끝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레이아웃 파람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레이아웃 파람을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제 마진 값을 아까 갖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진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걸 상속해서 이렇게 레이아웃 파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얘를 갖도록 할게요. 그래비티. 보통은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없으니까요. 그래비티라는 속성 별도 갖도록 하고요. 자, 생성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이런 생성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트리뷰트 셋으로부터 속성을 읽어오면 되죠. 그래서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읽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비티 속성을 읽어서 그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다른 위스하고 하이트가 있으면 위스하고 하이트를 갖는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오면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을 이용해서 내 레이아웃 파람을 만드는 이런 생성자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진 레이아웃 파람이 있으면 마진 레이아웃 파람 가지고 만드는 생성자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내 레이아웃 파람이 있으면 내 레이아웃 파람을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새로운 레이아웃 파람을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레이아웃 파람을. 레이아웃 파람 만들고 나면 이제 뷰그룹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4개의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generate default layout param이라고 하는 예예요. generate default layout param은 내가 내 레이아웃에 추가된 뷰가 레이아웃 파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파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할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generate default layout param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레이아웃 파람에 뭐 레컨텐트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디폴트로 레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페어런트 하면 매치 페어런트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디폴트 레이아웃 파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nerate layout params 라고 하는 게 있는데 generate layout params는 여러분들이 XML에 배치하면 XML에서 차일드의 레이아웃 파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generate layout, parent에 generate layout 파람 해가지고 여기 또 attribute set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할 레이아웃 파람 만들면 되죠. 근데 우리가 attribute set을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었죠, 레이아웃 파람에. 그래서 여기다가 컨텍스트 넣어주고 attribute set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 파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아웃 파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레이아웃 파람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오는 경우에요.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위스하고 하이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게 반드시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 말고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을 상속한 애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면 어떻게 하고, 어떤 거면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거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생성자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 들어왔을 땐 뷰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을 이용했고요. 마진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오면 마진 레이아웃 파람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 거의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오면 내 거의 레이아웃 파람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레이아웃 파람을 생성자들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레이아웃 파람이 당신이 가지고 쓸 수 있는 레이아웃 파람 맞습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P의 인스턴스 오브 해가지고 레이아웃 파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의 인스턴스 레이아웃 파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내 레이아웃 파람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넘겨서 제대로 된 레이아웃 파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API를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내가 별도의 레이아웃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드로블하고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블을 갖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드로블에 일단은 콜백 해가지고, 셋 콜백 해가지고 뷰를 설정해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블을 사용할 때는 내가 셋 바운드에서 바운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드로우 해가지고 드로우를, 온드로우가 아니라 드로우를 호출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드로우 호출할 때 캔버스를 넣어주면, 그럼 이거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레이아웃 파람을, 내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데, 커스텀 레이아웃 만드는 거는 뷰 그룹을 상속하면 돼요. 뷰 그룹. 그다음 뷰 그룹 상속하고, 온 매저에서는요, 차일드의 크기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자신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 레이아웃에서 차일드 뷰들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해서 그 위치와 크기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별도의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는 별도의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겠다 해서 커스텀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커스텀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면 커스텀 레이아웃 파람에는 어트리뷰트 셋을 이용해 가지고 설정하는 그런 생성자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별도의 레이아웃 파람 만들고 나면 뷰 그룹에서 반드시 제너레이트 디폴트 레이아웃 파람, 제너레이트 레이아웃 파람, 그 다음에 체크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메소드를 갖다가 반드시 생성 오버라이드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